예,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우주를 채웠던 초기 지구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노르게닉 컴파운드가 이제 올게닉 컴파운드, 그리고 그 올게닉 컴파운드에서 생명체, 라이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가설들을 보셨어요. 무너뜨리셨습니까? 그 이론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이 없으시지요? 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견고한 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담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벽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 견고한 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늘 제목에 주제되는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인류가 진화가 되었다.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로 들으셨죠? 인류가 진화가 된 것은 원숭이. 그쵸? 원숭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휴먼 에볼루션의 시작이 여기 나와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허리가 펴지고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그리고 발달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그래서 지금 다양한 종들을 거쳐서 인간도 진화가 되었다. 약 4만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약 300만에서 35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하고 약 4만 년 전에 현생 인류, 이것이 현생 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모사피엔스 출현하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종을 거치며 진화가 되었다. 그리고 뇌의 크기가 변화가 되고 도구 사용, 불의 능력,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서 고등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동물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제 또 땅을 파기 시작하죠. 그래서 화석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인류 진화의 과정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화석 이야기를 하면 그 화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연결해주지 못합니다. 화석 증거가. 그래서 잃어버린 골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숭이에서 지금 사람까지 그 사이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잃어버린 골이라고 합니다. 언젠간 발견될까요? 안 발견되죠. 왜요? 못 찾아서? 없어서.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잃어버린 고리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조작된 화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죠? 네안데르탈인. 이게 1857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뼈의 모양이 등뼈가 굽었대요. 그래서 자 등뼈가 굽었어요. 그럼 이제 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갈 때 허리가 펴져야 되잖아요. 그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동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네안데르탈인 그 이제 두 머리 부분 뼈인데 등뼈가 굽었다는 이유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등뼈가 굽었을까? 왜 등이 굽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했대요. 그리고 요오드 성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영양 성분의 부족으로 인한 등이 굽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고 지난번에 화석 이야기할 때 항상 느끼셨겠지만 뼈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쵸? 뼈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든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바원인, 자바맨.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 1891년 인도네시아 자바 지방에서 발견이 돼서 자바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인간의 두개골, 자, 머리, 그리고 대퇴골, 여기 넓적다리뼈 있는 그 뼈를 자갈 퇴적층에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단한 상상력이죠. 대단한 상상력.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화석 중에서 보존도가 가장 높은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원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증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대충 원숭이랑 사람 중간 모습으로.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이거를 발견한 듀보아라는 사람이 30년 후에 이 뼈 두 개 발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뼈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는 인간뼈, 그리고 하나는 원숭이 뼈였다라고 나중에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나오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교과서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정말 있었네. 있을 수 있겠네. 진화 가능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나라 전시관에도 있대요. 자, 그리고 필트다운인 이분이 이제 고생물학자 찰스 도슨 이분이 영국 런던의 지질학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인간과 원숭이의 특성을 지닌 두개골, 여기 두개골 그리고 턱뼈 조각.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 두개골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턱뼈를 보니까 약간 사람보다는 좀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원숭이의 특성을 가진 이 뼈 조각을 발견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인원 인간으로 진화하는 연결고리의 화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이거는 사람 뼈, 이거는 오랑우탄의 턱뼈.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 턱뼈 어금니를 줄줄로 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침팬지의 송곳니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뼈를 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죠. 그리고 이 뼈를 보고 이제 어떻게 사람을 복원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간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뼈가 이빨뼈인데요. 네브라스카인 이 이빨뼈를 가지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네브라스카인이에요. 이빨만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나중에 이 뼈는 멧돼지 아니면 야생돼지 이빨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멸종된. 지금도 합니다. 이번에 작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에서 무언가 복원을 해서 사람처럼 보이려면 굉장히 좀 그 아트하듯 좀 이렇게 상상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좀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가가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 그리고 화석 증거들을 토대로 복원해낸 초기 인류들의 얼굴 모습들이다라고 해서 발표한 사진들이에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작가가 원하는 대로 그린 거예요. 왜 이게 끝났느냐? 옛날에는 이제 화석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뭐 거짓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모을 때 6월 달에 CNN 사이언스에서 기사가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는데
이 뼈가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DNA, 뭐 유전공학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뼈에서 DNA 추출할 수 있습니다. DNA를 알면 이 사람의 눈 색깔이 뭐였는지 만약에 그 형질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면 사람의 형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뭐 눈은 좀 파란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이 DNA로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찾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살았던 환경이 이렇다. 언제? 1500년 전에.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의 그 나이를 생물의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생물의 연대를 측정할 때 많은 지금까지 모든 생물체의 화석에서는 5만 년 전보다 굉장히 그 적은 나이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14이 탄소 14가 다 들어 있어요.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만큼 탄소 14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데 5만 년이 지나면 탄소 14가 다 없어진다. 근데 모든 생물 화석에게서는 탄소 14가 발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년보다 더 나이가 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1500년 전의 여자 이렇게 살았던 그러면서 복원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DNA로 이것이 복원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어요,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습으로 살았는지 DNA로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집이 있다라고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건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건물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 무언가를 만들 때 항상 블루프린트가 필요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설계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짓 얘기 들으시느라 피곤하셨죠? 저도 자료 찾으면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무언가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설계도가 반드시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존재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안에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다. 어디예요? 그 설계도가 어디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나요? 설계도 어디 있을까요? DNA입니다. 우리 안의 설계도 DNA예요. 여기 지금 이 DNA가 이중 나선 구조, 더블 헬릭스 스트럭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중 나선 구조. 여기 지금 보면 두 줄이 있어요. 두 줄이 꼬여져 있는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두 과학자입니다. 왓슨 크릭 두 사람 들어보셨죠? 왓슨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 이게 1953년에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1962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무엇으로? 이 DNA를 발견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만든 거 아닙니다. 만들어서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언제? 1953년에 이 사람들이 이 DNA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발견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로 1962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이 DNA 안에 있습니다. 어디? 세포 핵 안에. 인간의 세포가 약 30조에서 60조 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몸의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이 30조에서 60조 개가 되는 인간의 세포 안에 세포마다 이 DNA가 있어요. 세포마다. 그 엄청나게 많은 DNA가 각 세포마다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그 DNA 구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DNA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중 나선 구조. 지금 이게 각
스트랜드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힐릭스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이 네노미터인데 이 나노라는 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분의 10의 9승. 이해되시죠? 굉장히 작아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머리카락 두께를 가지고 평균 머리카락 두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평균 머리카락 두께가 이 DNA 지름의 약 5만 배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얇은 거죠. 그죠? 그 DNA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쫙 피면 한 2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쫙 피면 2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2m 되는 이 구조, 지금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선을, 이 스트랜드를 만드는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P라고 써 있고 여기 오각형 구조가 하나가 있죠. 링 구조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P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파스페이트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각형 링 보이시죠? 이게 디악시라이보스라는 슈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디악시라이보스 얘 때문에 이름이 DNA예요. 디악시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것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 자리에 산소가 없지요. 지금 O가 없지요. O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없죠. 그럼 여기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산소가 없어요. 근데 RNA는 산소가 있어요. 그 차이가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디악시, 산소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이름이 디악시라이보스고 그것 때문에 이름이 디악시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에서 DNA예요. 자, 이거는 이 부분이 꼭 사다리의 끝, 이 사다리의 그 이 사다리의 기둥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가 쫙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틀리냐?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연결된 거 보이시죠? AT, 뭐 GC 이렇게 두 개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사다리를 두 개 연결하는 다리처럼. 그 부분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긴데 종류가 네 가지예요. 이 부분을 아데닌이라고 하고 얘는 사이민, 얘는 사이토신, 얘는 구아닌.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A, T, G, C 이 부분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스 종류가 몇 개죠? 네 개죠. 그런데 얘네들은 꼭 이렇게 짝을 만들어요. A는 꼭 페어를 T랑만 합니다. G는 꼭 C랑만 페어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쪽 왼쪽에 만약에 A가 있어요. A가 있으면 이쪽은 반드시 뭐가 와요? T가 와요. 만약에 T 대신에 다른 베이스가 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병을 만들 수 있어요. A는 반드시 T랑 G는 반드시 C랑만 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G가 있는 걸 보면 이쪽에 C가 와야 정상적인 DNA의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오직 4개.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스트랜드에 보면 A, T, C, G 뭐 계속 나오는 거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이 나와요? A, T, C, G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계속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염기 서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를 염기 부분이라고 부르거든요. 베이스. 이거를 쭉 나열을 하면 A, T, C, G, A, G, T 색깔별로 보면 G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염기 서열 아니면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 정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인자, 그게 뭐냐면 이 ATGC의 배열 순서예요. 그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눈이 까맣고 여러분 눈이 브라운이고 아니면 머리가 곱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키가 크기도 하고 그런 형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4개의 베이스로. 오직 4개의 베이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러면 다 분석을 하면 다 그 순서를 써요. 그러면 책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국어책을 보시면 어떤 글자로 되어 있죠? 국어책을 보시면 자음 모음, 한글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죠.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총 24개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몇 개죠? A부터 G까지? 26개예요. DNA는요?
네 개예요. 이 네 개의 조합이 어떤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드렸냐면 이 길이가 쫙 피면 2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DNA가 어디 있다고요? 세포 안에, 세포 핵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포 핵이 사이즈가 뭐 약간 좀 틀리기는 하지만 뭐 한 2 마이크로에서 뭐 2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압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이게 그 세포 핵 안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축을 해서 세포 핵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에서 4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압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요게 딱 세포 핵 아니면 한 뭐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뭐 10배 정도의 공간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패킹이 되느냐? 이게 지금 DNA인데요. DNA.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아까 그 베이스 염기 서열이 뭐라고요? 그게 유전 정보를 가진 유전자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쭉 뭐에 감기냐면 여기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동글동글 쌓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런 모양의 크로모좀 들어보셨죠?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타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DNA가 점점 말려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싸고 말려서 그래서 크로모좀 염색체를 만듭니다. 이런 모습 보셨죠? 그래서 뭐 X 모양에서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염색체라는 이름에 붙은 이유가 세포 안을 잘 보려고 염색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염색이 가장 잘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모좀, 이 염색체가 가장 염색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름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가 23쌍이 있습니다. 23 pairs예요.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페어는 둘이죠. 이런 게 46개. 어디에? 세포 핵 안에. 여러분마다 이 염색체는 틀려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씩 다 틀리시죠? 염색체는 틀린데 사람 안에 아까 3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마다 똑같은 46개의 크로모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DNA가 패킹이 돼서 크로모즘이 되는지 제가 하나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DNA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을 싸죠. 자, 패킹이 됩니다. 처음에는 염색살을 만들어요. 실처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말려야 돼요. 그죠? 2m짜리가 고안에 들어가려면. 자, 이런 게 몇 개? 36개. 어디? 여러분의 30조에서 60조 개 되는 세포마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마다 죽는 세포가 있고 살아나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는 세포가 가지고 있던 DNA 정보를 똑같이 다른 만들어지는 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커지면서 체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체세포가 분열이 될 때 이 DNA가 동일하게 카피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의 세포로 나눠졌는데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세포가 두 개로 지금 나눠지죠.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X 모양의 염색체가 만들어졌죠. 염색체가 이미 두 개로 카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나눠지죠. 방추사라는 실처럼 보이는 이것이 잡아당겨서 동일한 DNA, 동일한 유전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1초에 초당 38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고 다시 만들어져요. 380만 개입니다. 초당. 그러면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뭐를 가지고? 이 DNA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DNA, 이 염색체를 만드는 조합이 글자 몇 개? 4개. 한글도 24개, 영어도 26개 글자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단 4개. 이 4개의 조합이 모든 DNA의 이 모든 염기 서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전 정보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유전 정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시작하라는 사인도 있고 끝내라는 사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약 20년, 2003년에 끝났으니까 일단 염기 서열은 이 시퀀스, 이 염기 서열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컴플리트 됐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글자는 다 써놨는데 순서는 적어놨는데 걔네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DNA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나중에 카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럴셀이라고 하죠. 딸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얘네 보세요. 아까 뭉쳐있던 이 염색체가요. 다 풀어져요. 그런데 이게 다시 세포를 분열시킬 때 다시 모여서 염색체의 모양을 만들고 똑같은 것이 똑같이 2개로 나눠줍니다. 유전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멘델이라는 과학자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분은 수도자이시면서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수도원에 있었던 정원을 관리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분이 정원을 관리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면서 뭐를 키우셨냐면 완두콩을 키우신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멘델의 유전 법칙하면 이제 완두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키웠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 형질이 별로 없어요. 완두콩은 유전 형질이 7개밖에 없으니까 뭐가밖에 없냐면 색깔 정하는 거. 이 피의 색깔, 모양, 그리고 콩깍지 있죠? 콩깍지의 모양 색깔, 그리고 꽃의 색깔, 그리고 그 꽃이 어디 달리는지, 그리고 줄기 길이가 뭔지 딱 요 7개 형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 유전 법칙을 잘 따르는 그런 집단이래요. 이 완두콩이. 그리고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심으면 잘 나요. 그리고 많이 나고 빨리 거둘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완두콩이 굉장히 좋은 유전 집단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거를 키우면서 뭔가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일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완두콩을 다카운트합니다. 다카운트에서 찾아낸, 발견한 법칙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이건 결론입니다. 생명체 종마다 유전적 장벽이 존재해서 진화에 의한 새로운 종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2가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에 연력학 제1, 2법칙 배우셨잖아요. 자, 오늘은 멘델의 법칙, 첫 번째, 2번째 거 2가지 법칙을 배우실 건데 하나는 분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근데 이 그림 예전에 배우셨어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한번 배우셨은 적이 있으세요. 자, 보세요. 자, 어버이입니다. 어버이에 가지고 있는 이 모양에 관련된 형질이 딱 2개예요. 완두콩은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여기 안에 지금 동그란 안에 그 인자를 적는데 여기는 대문자 RR이죠. 왜냐면 딱 2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이걸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개가 적혀요. 두 개가 있는데 이 R, 대문자 R은 우성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표현되는 것, 우성 배우셨죠? dominant trait이라고 해서 이 우성을 표현할 때 대문자를 썼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유전 인자를 적는데 둥근 모양입니다. 대문자 RR 두 개, 얘는요 소문자 RR. 그러면 이거는 주름진 모양이에요.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둥근 모양 아니면 주름진 모양.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문자 R, 소문자 R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세포가 분열이 될 때는 염색체가 똑같이 나눠져요. 왜냐하면 내 세포, 내 몸을 만드는 세포이기 때문에 동일한 DNA, 동일한 염색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는 오래되면 죽고 하나는 이제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생식세포는 엄마 쪽에서 하나, 엄마 쪽에서 반, 그리고 아빠 쪽에서 반 유전 정보를 갖잖아요. 그래서 생식세포일 때는 이 중에서 하나만 받습니다. 그런데 RR 순종입니다. 똑같은 것. 자, 그것이 생식세포를 표시할 때는 인자 하나를 표시해요. 대문자 R. 얘는요, 그러면 얘는 소문자 하나밖에 없죠, R. 자, 이거를 두 개를 교배를 해요. 그러면 자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갖는 유전 인자는 이 조합이 대문자 R, 소문자 R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우성이라고요? 대문자가 우성이에요. 그러면 뭐가 표현이 될까요? 뭐가 둥근 모양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인자는 R, 대문자 R, 소문자 R 잡종인데 표현되는 거는 둥글게 둥근 완두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모양이 둥근 거죠? 얘는요? 둥근 거죠. 똑같이 둥근 건데 안에 있는 유전 인자는 틀리죠. 그죠? 그래서 유전 인자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성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자, 자, 이게 잡종 1대입니다. 이제 first generation이죠. 자가 수분을 시켜요. 같은 걸로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뭘까요? 이번에는 대문자를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소문자를 하나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대문자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생식세포가 소문자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배를 합니다. 얘와 얘의 컨비네이션은 대문자 RR. 자, 얘와 얘의 교배는요. 조합은 대문자 R, 소문자 R. 얘는요.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얘는 이런 조합으로 소문자 RR. 뭐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레러가 똑같으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그러면 얘와 얘는 순종이죠. 얘와 얘는 잡종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모양이 둥근 것. 얘는요. 둥근 것. 얘는요. 대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가 보이는 거예요. 얘도 둥근 것. 근데 얘는 대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름진 모양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인가요? 잡종 2대에서 세컨 제너레이션에서 주름진 모양과 둥근 모양의 비율이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정확하게 나와요. 시간 관계상 이 콩깍지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형질이 두 개가 있는데 매끈한 모양이 있고 주름진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교배를 시키면 그리고 잡종 1대에서는 그냥 우성만 나오는데 다시 교배를 시키면 잡종 2대에서는 3대 1로 나와요.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가 되죠. 두 개에서 하나의 유전인자를 갖죠. 그것이 각각 세포로 들어가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으면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일정해요. 얼마로? 3대 1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 자, 이번에는 모양만 유전자 그 DNA 안에 모양을 나타내는 DNA가 있고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는 DN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2m 정도로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m 안에 염기 서열이 30억 개 정도 돼요. 30억 개가 모양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모양을 나타내고 그 안에 어떤 염기 서열의 조합이
색깔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얘는 이제 동그랗게 둥글고, 자, 대문자 Y는 색깔입니다. 색깔 노란색, 옐로우예요. 어버이 이거를 가진 지금 유전 인장 하나 있고, 얘는 뭐냐면 주름지고, 자, 그린 컬러죠? 주름지고 초록색. 이 얘기는 뭐냐면 완두콩이 초록색이 열성이래요. 그래서 지금 열성, 요 색깔 보이시죠? 자, 얘를 생식세포, 그러면 반반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모양 결정하는 거에서 하나, 또 색깔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에서도 Y 조합에서도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인자는 뭐예요? 대문자 R, 대문자 Y죠. 자, 이쪽은요. 소문자 R, 소문자 Y의 생식세포가 교배가 되면 자녀가 나와요. 덜럴 셀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요 조합이죠. 그죠?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대문자 Y, 소문자 Y.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표현형, 피노타입은 뭘까요? 표현형.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우성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색깔은 옐로우. Y가 있잖아요. 대문자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색깔은 옐로우, 그 다음에 모양은 둥근. 왜냐면 대문자 R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중간 없어요. 어머, 여기 옐로우랑 그린이 섞이면 중간 색깔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옐로우 아니면 그린이에요. 자, 물감 섞는 거 아닙니다.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자가 수분을 시킬게요. 잡종 일대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형질만 보이니까 얘를 이제 한 번 더 교배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R, 대문자 Y. 되시죠? 그 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Y. 그쵸? 그 다음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다 교배를 시키면 이런 조합이 가능하죠? 자,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있는 애들은 다 둥글고 황색이에요.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죠? 카운트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9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칼라 나오는 거 근데 동그래요. 왜 둥글어요? 대문자, 우성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성 R, 그 다음에 소문자 Y만 있는 애들, 그린 칼러, 둥근데 그린 애들 몇 개예요? 3개죠. 그리고 자, 얘네. 이건 뭐죠? 주름지고 대문자 Y가 있으니까 옐로우죠. 요거 3개. 그 다음에 완전 열성들만 있는 거. 뭐예요?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 하나. 비율이 어떻죠? 똑같아요. 일정합니다. 뭘 하든. 9대 3대 3대 1. 두 가지 형질을 조합을 시켜서 교배를 시키면 잡종 2대에서 이 비율로 나와요. 변하지 않는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염색체에 있는 다른 유전자가 모양이 색깔을 서로 간섭하지 않고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이렇게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도록 아까 요 사진을 넣었었는데, 그림을 넣었었는데, 자가수분. 원래 그림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아, 이 유전 법칙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인자가 어디서 온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 인자가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 이게 멘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3대1, 9대 3대 3대1 이 비율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일정하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숫자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자녀의 유전 형질이 부모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자손도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 법칙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화죠. 진화는 없던 애들, 다른 종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원숭이와 사람의 DNA는 다릅니다. 원숭이가 내 페어런트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숭이가 아닌데? 원숭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시켜 보십시오. 사람이 되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족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원숭이 아니세요. 따라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으셨죠?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담은, 자,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의 유전인자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유전인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표현이, 내 표현, 내가 지금 표현되어지는 이 모습 자체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DNA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 형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질이 있다고요. 내 형질이 아니에요. 내 부모의 형질, 부모는 그 부모의 형질,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의 회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1866년에 발표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자기 수도원 정원에서 이거 카운트해가지고 나온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 당시에는 이것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분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1900년대 넘어가면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발견이 되고 발표가 돼요. 왜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냐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몇 년도에 발표가 됐냐면 1859년이에요. 멘델이 유전 법칙을 찾은 게 1866년이에요. 이것이 인정받고 다윈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법칙을 믿었다면 진화론이 지금처럼 거대한 힘을 얻지 못했겠죠. 진화론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자연 선택, 자연 발생, 종래, 변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린의 모습, 뭐 동물, 개, 강아지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 모양 다 틀리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아까 그러면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아까 유전 법칙에서 두 가지 사실.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다. 이거를 배우셨는데 또 하나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둥글고 황색이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 두 개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 변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다 틀리고 강아지들 모양이 다 틀리고 같은 카인드인데 그 안에는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요 두 개만 섞어도 지금 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형질들을 다 조합을 하면 그리고 자녀 세대마다 다른 형질들이 나오잖아요. 그 형질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변이가 있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형질 중에 우성 열성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우성인지. 예를 들어서 쌍꺼풀. 쌍꺼풀이 있고 하나는 뭐죠? 그냥 외꺼풀이라고 그러죠. 하나만 있는 거. 그냥 쌍꺼풀이 있고 없고. 자, 그럼 뭐가 우성일까요? 외꺼풀이 우성 같으세요? 쌍꺼풀이 우성이래요.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깝죠.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표현하고 싶어서 쌍꺼풀을. 자,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곱슬, 직모. 뭐가 우성일까요? 곱슬이 우성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다 곱슬이신가요? 곱슬이 우성이래요. 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거 오른손잡이가 우성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조개. 보조개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갖고 싶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조개 우성이다, 열성이다. 보조개 우성이에요. 보조개가 우성이래요. 자,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머리.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자, 머리 없는 거
머리 없는 거 우성열성. 우성. 근데 왜 목사님을 보세요? 얘가. 자, 머리 없는 거, 머리카락 여기 없는 거 우성열성. 열성. 없는 거 같으시죠? 우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짱인 거죠. 목사님 우성 형질이 발현되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변이들이 다양한 형질에 의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정보가 여러분 DNA 안에 2m 되는 DNA 하나에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정말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변이는 따라서 변이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다윈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야, 나 나무 커. 그러니까 먹으려면 목 길게. 그래서 자연이 선택하고 이 환경에 반응하는 애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전 법칙에 의한 변입니다. 변이는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 선택이나 무작위적으로 뽑혀서 살아남아서 자연에 적응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서?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다. 모든 생명체 있는 종마다 고유한 조상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사람이라고요. 원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전 정보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유전 정보가. 그리고 같은 종류는 항상 같은 종류만을 낳죠.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이 유전 정보를 이거 같은 종류는 항상 같은 종류만을 낳는다. 뭐가 있을까요? 그쵸. 아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죠. 그쵸? 이 멘델의 이 두 가지 법칙은 지구상에서 변하지 않는 생물학 법칙 두 가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질이 이렇게 표현되기 전부터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지금 DNA를 배우셨잖아요.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것이 DNA와 연결이 되실까요? 이거 DNA를 보시면 DNA로 보여요. 여러분의 형질이 표현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 첫날부터 수정된 그거를 세포로 하지 마십시오. 세포 아닙니다. 이제 표현이 돼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손이 자라고 눈썹이 자라고 눈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발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발이 커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지 이미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유전 형질을 내 부모에게서 주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서 그 유전 형질만이 계속 유전이 된다고 한다면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한 쌍이 성염색체예요. 아시죠? 22쌍은 상동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 XX면 딸, XY면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죠?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섹스라는 얘기 안 해요. 원래 섹스가 맞아요.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젠더라고 하죠. 젠더. 내가 남자인데 내 유전 인자는 XY인데 그게 싫어. 어떻게 해요? 바꾸죠, 젠더를. 트랜스젠더라 합니다. 표현은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DNA를 바꾸지 않는 한, DNA에 있는 유전 인자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 형질이 어디에? 우리 DNA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표현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여러분 DNA예요.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표현되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죠. 아까 유전인자를 보셨지만 우성, 순종이어도 둥글고 우성, 열성 요 조합이어도 표현은 둥근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유전인자는 틀리죠. 여러분이 표현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지 나는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표현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유전 형질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봤어.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너는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형질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 과학보다 훨씬 앞서요. 그때는 열성인자를 몰랐어요. 이 시편을 지을 그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우성열성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전법칙이 나온 게 1800년대고 이걸 인정한 게 1900년대인데 그럼에도 모든 정보가 모든 형질이 네 몸속에 있는 DNA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 발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씌워 놓으신 하나님이 써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질이 그 우리의 형질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